안녕하세요. 요즘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랩이 뭔지 아세요? Bowed you no choke. I'm a legend, Thanos. 이 노래 들으면 다 오징어 게임의 타노스를 생각하시죠? 네, 이 타노스는 랩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탑에게는 놀라운 재능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트 컬렉팅이에요. 2010년대 초반부터 탑은 아트 컬렉터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소더비 홍콩에서는요, 그의 아트 컬렉터로서의 면모를 조망하면서 그만을 위한 특별한 경매를 기획했습니다. 바로 TTTOP 경매입니다. 그 당시 소더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젊은 컬렉터층을 타깃으로 컬렉션 문화를 트렌디하게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 중심에 탑 최승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16년 이 TTTOP 경매가 있었던 해를 영 컬렉터의 원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매는 2016년 10월 3일 홍콩에서 진행이 됐어요.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프리뷰라는 것을 하는데요. 경매에 나오는 작품들을 실제로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죠. 경매는 홍콩에서 진행하지만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돌면서 프리뷰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을 빌려서 프리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행사의 홍보 대행을 저희 이안아트 컨설팅에서 맡아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경매 이야기와 함께 영 컬렉터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컬렉터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기업의 총수, 60대 이상, 좀 진지한 분위기, 클래식 음악. 그런데 요즘은 컬렉터층이 달라지고 있고 그 맨 앞단에 바로 탑과 같은 자신의 재능으로 성공한 새로운 영앤 리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요. 일찍부터 컬렉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둠 다다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네, 이 뮤직비디오는 뭐 음악도 물론이지만 무대 배경으로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가운데에는 기의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좌우로 놓인 이 의자들도 평범한 의자들이 아니라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의자입니다. 이 의자는 모두 탑의 소유 작품일까요? 네, 언론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탑이 컬렉터로서 작품을 모으기만 하고 노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뮤직비디오의 아트 컬렉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예술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탑은 수많은 디자인 제품들을 컬렉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멋있는 의자는 리움미술관 전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양혜규 개인전에서였는데요. 양혜규 작가는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 전시회를 할 때 VIP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술적인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그분들에게 자신의 전시회에 보여줄 의자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한국 리움미술관에서 VIP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그 중에는 탑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다른 사람들이 선별이 되는데요. 그들이 어떤 의자를 빌려주는지, 그리고 의자를 빌려줄 때 보여주기만 하는지, 관람객들이 앉을 수도 있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도시의 모습,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양혜규 작가의 작품 컨셉이었습니다. 탑은 론 아라드의 아주 값비싸고 멋있는 보기 드문 굉장히 예술적인 의자를 내놓아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TTTOP 경매로 돌아와서 어떤 작품들이 출품되었는지 볼까요? 네, 모두 28점의 작품이 출품이 되었고요. 이 작품들은 소더비 경매 홈페이지에서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 둠다다 비디오에도 나왔던 김환기의 작품이 보이죠. 김환기 작가는 최승연과 또 친척 관계로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승연의 외할아버지가 서근배라고 하는 근대 소설가이신데요. 이분의 외삼촌, 즉 최승연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김환기 작가입니다. 그리고 최승연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이 집안의 거의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다 미술을 전공을 해서 탑은 어렸을 적부터 미술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게 그렇게 자라났고 이제 자기가 예술가로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트 컬렉션을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거죠. 김한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떤 전시회를 갈까 추천하는 영상에서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작가 1등부터 10등까지를 뽑으면요. 그 10위 안에
아트는 작품 중에 9개가 김환기의 작품일 정도로 김환기의 작품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지만 또 미술 시장에서 아주 고가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도 이번 소더비 경매에 포함이 되었고요. 단색화로 유명한 박서보 작가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 작가의 작품도 있죠. 이런 작품은 둠다다 뮤직비디오 표지의 이미지가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이 작품은 코에이 나와라고 하는 일본의 현대미술 작가가 최승연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준 작품입니다. 유명한 작가 중에서 바로 이 모티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 작가가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타카시 무라카미입니다. 이 작품은 TTTOP 전시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타카시 무라카미의 대형 회고전이 열렸을 때 그때 출품이 되었고요. 작품 옆 캡션에도 최승연의 소장품을 빌려서 전시한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TTTOP 경매로 돌아와서요. 타카시 무라카미의 작품도 한 점 출시가 되었는데 모양이 베개같이 생겼죠. 네, 이건 실제로 베개이고요. 최승연이 쓰던 베개를 타카시 무라카미에게 보내서 타카시 무라카미가 그 위에 그림을 그려준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베개가 되겠죠. 이것도 경매에 출품이 되어서 2,5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네, 현대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경매에 나온 작가들이 누구인지 이곳에 있는 작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작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화제를 일으킨 그리고 가장 고가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스키아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바스키아는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유명해진 그래피티 아트의 원조 같은 작가죠. 이미 돌아가신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작품은 가장 비싼 작품이 1,200억 원에 팔린 경매 기록도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이번 소더비 경매에 내준 분은요. 바로 최승연의 친구이자 아주 유명한 컬렉터인 유사코 마에자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유사코 마에자와는 일본에서 인터넷 사업을 통해서 일찍이 부를 일군 영 앤 리치 컬렉터의 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사코 마에자와는 바스키아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스키아 작품을 모으는 걸로 유명한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더비 경매에서 1,200억 원에 판매가 되었다고 말씀드린 그 바스키아 작품을 구매한 사람도 바로 이 유사코 마에자와입니다. 마에자와는 1,200억 원의 작품을 구매하자마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바로 자신이 그 낙찰자임을 알렸고요. 그리고 바로 이 작품을 가지고 가서 예전에 바스키아가 살아생전에 길거리에서 낙서를 하면서 다녔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브루클린 뮤지엄에서 전시회를 하고 그리고 파리에 가서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미술관에서도 전시회를 하면서 이미 돌아가신 작가를 대신해서 바스키아를 널리 알리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쿄 모리미술관에서 열린 루이스 부르조아 전시회를 갔는데요. 루이스 부르조아 작품 중에서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시리즈 작품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작품을 몇 해 전에 아트바젤 홍콩 하우전 월스 갤러리 부스에서 봤었거든요. 아, 이 작품을 그때 누군가 구매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캡션을 보았더니 유사쿠 마에자와의 컬렉션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사쿠 마에자와는 인터넷 사업가로도 유명하고 아트 컬렉터로도 유명한데 이분이 요즘에도 굉장히 유명한 거는요. 바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친구로 우주여행을 계획하는 그러한 존재로 또 유명세를 날리고 있습니다. 아마 유사쿠 마에자와가 일론 머스크와 함께 우주여행을 떠난다면 친구인 탑도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중문화의 스타, 또 인터넷 산업의 선구자 이런 분들이 서로 친분을 유지하면서 국경을 넘어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새로운 취향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이 영 컬렉터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최승연에서부터 유사쿠 마에자와 이르기까지 그리고 빅뱅의 또 많은 멤버들이 다들 아트 컬렉터가 되어서 그들의 집에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면은 뒤에 굉장히 멋진 작품들이 있는 게 나오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영 컬렉터의 붐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서로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이 일군 자산을 일찌감치 새로운 예술 창작에 후원하는 젊은 크리에이터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그러한 부캐를 만들었다면 요즘은 연예인들이 컬렉터로서의 부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점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좀 제대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자신도 크리에이터인데 또 다른 크리에이터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요즘 미술관에 가보면요. 정말 미술관에서 제가 제일 보기 힘들었던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20대 남성이었는데 요즘은 20대 남성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따라와서 여자친구 사진 찍어주는 분들도 많지만요. 자신들끼리 와서 굉장히 즐겁게 작품을 관람하는 그런 젊은 남성 관람객층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2016년 TTTOP 경매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온 영 컬렉터의 문화, 그리고 최승현과 같은 영 컬렉터의 영향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BTS의 RM이 그 영향력의 또 선두주자에 올라서 있죠. 오늘은 이렇게 영 컬렉터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작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이 마음에 드세요? 탑이 컬렉션한 작품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소더비 경매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든 출품 작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링크는 설명란에 넣어드릴게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